해야 했다면서 야당이 정쟁과 분풀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연대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범야권이 참여하는 국민연대를 제안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내주 토요일 조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서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요. 문 대통령님 아직도 변호사십니까? 법 위에 규범이 있고 규범 위에 도덕이 있습니다.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들을 참석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남겼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회견 후에 손학규 대표를 이렇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는데요. 황 대표는 조국 파면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미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제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오늘 바른미래당 회의장엔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인데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등등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공평, 공정, 특권, 질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길래 저런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그런 말들을 국민 앞에 내뱉을 수 있느냐. 하지만 오늘 유감을해도 가장 화제의 인물은 단연 두 사람입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옷을 입고 국회 본관 계단 앞에 호령이 등장한 바로 두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 하나는 우리가 꼭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소속 이원주의와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이렇게 검정색 플랜카드를 걸고 옷도 이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이원주 의원은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탄력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때가 오전 10시 반쯤, 그러니까 각 당이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시점이었는데요. 정태욱 의원을 비롯한 몇몇 한국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삭발식을 지켜본 뒤 어깨를 두들기면서 위로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국무회의 대비, 야권 조국 파면 국민연대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후에 야당의 투쟁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이제 일부 야당은 총론은 동의하면서도 또 반론에서는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고 어제 이제 취임한 장관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권 공방으로 넘어가보죠. 수관장.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서울 충북구 의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케이스트를 찾아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외부 이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6월 이 3.1절 100주년 의미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백범 중국 운영관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사안이지만 아까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조국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이 있는 장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청와대 설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쪽이죠. 네, 이 키스트는 이 최근 조국 장관 딸의 이 부산대 유전원 입시에 활용된 인턴식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이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곳인데요. 의전원 자기소개서에는 3주 동안 이곳에서 인턴을 했다며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이 출입 기록은 3일뿐이어서 소위 스펙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증명서를 발급했다라는 키스트 연구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청와대는 오늘 이 국무회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을 해서 국내 연구기관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키스트를 선택을 했고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자리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게 청와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요.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 의지를 담아서 키스트에서 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정부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소재 부품별만 적용되는 금융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 이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장관, 어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었는데 오늘은 회의장에서 만난 국무위원들 또 청와대 참모진들과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이 회의 시작 직전에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차담장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짧게 있었는데 조 장관은 차담회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회의실에서 남아서 대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조 장관은 첫 국무회의 소감이 어떠냐라는 질문에도 순사례만 치고 답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오늘 문 대통령과 대화를 직접 나누는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에게 개혁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조 장관 파면을 주장하는 그런 기류가 있고 또 일부 야당은 야권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보수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질은 정쟁이며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에 따라 조국 장관에 대한 철통 방어를 자임해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이 검찰을 향해서는 윤석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고히 신뢰하듯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명령을 명심하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하여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거립니까?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못 믿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합니까? 야당이 이성과 합리의 무대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결국 국민의 눈으로 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냐 정쟁이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정치냐 검찰 개혁이냐입니다. 자, 한국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요죄로 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조 장관이 이 딸의 동양대 피선장 위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일에 아내 정경심 교수의 전화로 최성해 이 검찰 총장에게 전화를 받아서 거짓 증언을 증명했다라는 주장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야권과 제야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여서 국민연대를 결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이 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만난 뒤에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이제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조국 파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제 정당이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손 대표님께서는 집회를 토요일마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독일 집회를 한국당도 함께 하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으로 국정조사 같은 반응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나요? 이제 잠시 됐고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도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도부가 오늘 신촌과 왕십리 등 서울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조장관 사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 또 순회연설, 대국민 보고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야당의 반발 관련해서요.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무소속 이현주 의원의 삭발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죠.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 이 상복을 입고 저렇게 삭발식을 진행을 한 건데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저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절박한 마음에 삭발을 하기로 했다. 라면서 상복을 저렇게 입고 삭발식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386 세대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민주화 훈장을 앞세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나와 다르면 부수고 망가뜨리는 파시즘 독재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독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반장 이현주 의원의 삭발식에 대해서요.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지난 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직접 삭발을 했었던 한국당 박대출 의원을 보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인데요. 격하게 응원한다. 국민과 전쟁하자는 정권, 조국열차로 파국열차를 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삭발 1호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고요. 자, 홍준표 전 대표는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라고 칭찬을 했는데 본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현주 의원의 결기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조국 대전에 참패하고도 침묵하고 쇼에만 여념없는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딱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네, 반대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상복을 입고 삭발식을 진행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 삭발은 이게 본인 입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SNS 댓글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삭발은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 중에 하나다. 그 3대 쇼는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 이렇게 3가지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퇴할 의원이 없고 머리는 또 계속 자라고 굶어 죽은 의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장외로 나갈 체비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장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아무튼 정치권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국 국무회의 첫 참석. 야권 조국 파면 연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모펀드와 사업재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투자회사 대표와 조 장관 동생의 전 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조국 장관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지시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패스트트랙 사건도 신속하고 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의 사정 환파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동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는 속도 그리고 강도가 더해지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들도 검찰이 수사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운명도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었죠. 관련된 18개 사건 모두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자, 14건은 의견 없음을, 그리고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았는데요. 자, 이 불기소 의견은 단 4건 살펴보면 한국당이 민주당 의원 등을 보소한 2가지 사건, 그리고 국회사무총장이 고발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니, 이미자 아니, 본인도 아니, 그래, 하실 말씀 하셔도 이제 주장이 됐으니까 답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주장이 됐으니까 답변을 드린 거예요.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자,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성추행 그리고 이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수사를 해보니까 이를 포함해서 이 4개 사건은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나머지 사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는데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한국당 의원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죠. 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속도감 있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배우자를 기소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들 출석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나오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내가 책임지겠다, 동료 의원들을 안심시키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저 하나만